이곳은 PAR 요원의 집. 오늘도 힘든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해 잠을 청한 요원. 그가 꾼 꿈의 내용은 오늘따라 특이하고 이상했는데요. 늦은 새벽 골목길에서 흡사 말의 형태를 한 괴물이 어디선가 튀어나왔고, 그것은 요원에게 정신 능력을 사용해 무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환영 속의 풍경은 아프리카에 있는 사하라 사막으로 보였고, 곧이어 사막의 어딘가에 있는 유적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유적의 깊숙한 벽에는 알 수 없는 벽화가 그려져 있었고, 그 모습을 끝으로 잠에서 깨어난 요원. 그는 이를 수상하게 여겨 BAR 박사에게 연락해 방금 있었던 일을 설명하였고, 박사는 그의 말에 놀라 요원을 기지로 복귀시켰습니다. 요원이 얘기한 생명체를 들은 박사는 그것이 롱홀스라 직감하였고, 그 생명체들 자료를 뒤져 롱홀스의 설명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롱홀스의 머리는 말의 두개골에서 아래턱이 없는 형태와 검은색 긴 갈기가 자라나 있고, 롱홀스의 아래쪽은 길이를 알 수 없이 기다란 목만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체는 생김새와 다르게 인간들에게 현실이나 꿈에서 어느 순간 나타나 곧 닥쳐올 재앙에 대해 알려주는 해롭지 않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롱홀스는 자주 나타나지 않고 대략 2에서 3년쯤 커다란 재앙이 올 기미가 보이면 나타난다고 합니다. 박사는 다른 일반인도 아니고 BAR 요원의 꿈에서 롱홀스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곧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것으로 추측하였고, 잠시 후 요원이 도착했습니다. 요원은 박사에게 꿈에서 나온 정수들을 생각나는 대로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요원들을 파견해 사하라 사막으로 즉시 출동시켰습니다. 헬기를 타고 2시간쯤 매우 넓은 사막에서 유적을 무작정 찾던 도중 꿈을 꾸었던 요원에게 극심한 두통이 찾아왔고, 요원은 직감적으로 근처에 유적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요원은 조종사에게 자신이 끌리는 쪽으로 가자 하였고, 잠시 후 아주 오래되어 보이는 유적을 발견하였습니다. 요원들은 헬기에서 내려 유적으로 조금씩 발걸음을 옮겼고, 벽화를 찾아 요원들은 수색을 시작하였습니다. 유적의 크기가 엄청나게 큰 탓인지 3시간 만에 벽화를 찾아낸 요원들. 벽화 근처에는 용롱한 빛을 뿜어내고 공중에 떠있는 신기한 보석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것보다 벽화가 우선시라 요원들은 벽화를 사진으로 찍고 기지에 있는 박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벽화는 낡아 형체를 잘 알아볼 수 없었지만 확실히 보이는 그림들을 몇 개 찾아내었습니다. 벽화 속에는 여러 명의 인간에게 둘러싸여 롱홀스로 추정되는 괴물 3마리가 인간들에게 숭배를 받는 모습이 보였고, 다음 벽화 사진에서는 3마리의 괴물 중 1마리의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변화한 괴물은 아주 먼 옛날로 추정되는 말들이 불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3번째 벽화 사진에서는 주술사들로 보이는 자들이 변화한 그 괴물을 봉인하는 모습이 있었고, 마지막 벽화 사진에선 남아있는 2 괴물 중 한 괴물들은 인간들과 같이 있는 모습이 있고, 다른 한 괴물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박사는 이 벽화를 토대로 추측해 인간들과 같이 있는 괴물은 롱홀스라 추측하였고, 바다로 들어간 괴물은 아직 단서를 찾지 못했으며 봉인되어 있는 괴물 때문에 롱홀스가 요원에게 환영을 보여준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하였습니다. 박사는 아직 유적에서 탐사 중인 요원들에게 전화를 하였고, 우전 너머에선 한 요원이 조용히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받은 요원은 어딘가에 숨어있다 말하고, 유적을 수색하던 도중 요원 중 한 명이 빛나고 있던 보석 같은 걸 만져 그것을 깸과 동시에 유적에서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다 말했습니다. 부서진 보석이 있던 방 땅이 부서지며 롱홀스와 비슷하게 생긴 괴물이 나왔고, 그 괴물은 커다란 덩치로 롱홀스와 닮았지만 롱홀스와 다르게 눈과 살이 모두 붙어 있었고, 몸에 가시가 나 있었으며 아래턱과 이빨까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괴성을 지르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다가와 순식간에 요원들을 죽이거나 극심한 부상을 입혔고, 유일하게 전화 중인 요원만 살아남아 전화를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부상을 입어 위급한 상황.
그 순간 유적의 기둥 뒤에 숨어있던 요원에게 무언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고 수화기 너머로 그 생명체의 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리며 끊겼습니다. 박사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자신을 포함한 요원들 다수와 다시 유적으로 이동하였고 그곳의 모습은 매우 참담했습니다. 유적은 그 괴물에 의해 군데군데 심하게 부서져 있었으며 급히 요원들을 찾았지만 모두들 사망해 있었습니다. 잠시 후 기둥 뒤에 숨어있던 요원을 찾았고 그는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희는 그것에게 상대가 안 됩니다. 바다로. 의미심장한 말을 끝으로 숨이 멎었습니다. 박사는 아까 부서진 보석을 챙기며 방금 들은 요원은 왜 바다를 얘기했는지 생각하고 있을 때 몽골에 있는 요원에게서 급히 전화가 왔고 지금 몽골의 한 마을에서 롱월스와 비슷한 괴생명체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상통화로 확인한 그곳의 모습은 작은 마을이 불타고 있었으며 그 괴물이 나타나 사람들을 학살하고 다니는 모습. 괴생명체는 마치 무언가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모습이었고 누군가를 찾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영상이 지직거림과 동시에 끊기며 통화마저 끊겼습니다. 후에 한참이 걸려 몽골에 도착한 박사와 요원들의 눈에는 폐허가 되어있는 마을의 모습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박사들은 그 괴물의 생김새를 본다 미트홀스라 이름을 붙였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트홀스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롱월스 역시 아직까지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박사들은 미트홀스를 봉인시켰던 부서진 보석을 연구 중이며 유적에 그려져 있던 바다로 간 또 다른 생명체 시홀스의 행방도 바다에서 찾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까지가 트레버 앤더슨 미트홀스 스토리 소개 영상입니다. 미트홀스는 롱월스와 매우 닮은 생물로 롱월스와 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트홀스와 롱월스의 정체는 밝혀졌지만 바다에 있는 또 다른 홀스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그리고 미트홀스는 무엇 때문에 화가 나 있으며 누구를 찾고 있었을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더 빨리 영상을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